자, 다음은 나라밖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얘기입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잖아요. 벌써 며칠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마스크 그런 거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행사들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무슨 질문들이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여기 보면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설명인데 분명히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이는 요구사항의 일부분이다. 뭐 어떤 질문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건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고 언제쯤 제한 완화해도 될지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이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분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답변 과정에 나왔습니다. The White House hosted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last Friday. It was one of the first indoor large gathering involving foreign visitors. So he already got vaccinated, fully vaccinated with 2 doses of AstraZeneca vaccine. Is there a list of vaccines that the White House accept as proof of vaccination? Because AstraZeneca is not approved by FDA yet. Well, I don't have anything to read out for you in terms of specific requirements of attendees. That's not something we're requiring here, as I think I read out on Friday, for attendees for events. We had an event last week where we signed into law the COVID hate crimes legislation. Obviously, people who are attending events at the White House would be tested. That's part of the requirement, but I don't think I have anything more for you on that. 자, 질문한 기자는요. 중국 언론 기자입니다. 친중 매체로 꼽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굉장히 따라가는 듯한 그렇게 평가받는 그 소속 언론사의 기자가 저 질문을 한 겁니다. 의도가 있겠죠.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승인 난 거 아닌데요. 그거 맞고 가신 분은 뭐 방역 그런 거 없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질문은 그럼 중국 백신마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백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반영된 질문 답변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요. 코로나 발생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계속 조사해야 된다. 다시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인위적 발생설에 신중했으나 이번엔 동물 기원 아닐 수도 있다. 자연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백악관도요. 투명한 조사 필요하다. 여기 보면 일각에서 나온 얘기죠. 우한 연구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뭐 유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뭐 추정, 뭐 이런 거죠 지금. 자, 최하고님. 네. 앞서던 백신 얘기 그리고 다시 코로나 기원설 얘기. 백신, 코로나 둘러싼 미중의 갈등 미묘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가정을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만약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 있으면 지금 100% 예. 우한에서 연구실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전혀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런 설이 있다. 의심은 받는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정확한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정황은 이렇습니다. 12월 9일 날 최초의 환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에 11월 달에 우한 연구소 연구원 3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을 했다는 게 지금 이 뭐 논쟁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WHO에 가서 그런 일 없다. 지금 벌써 조사를 한번 끝낸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계속 역사적으로 케네디 암살범은 누구냐 이거와 같은 급의 결국에는 모른다. 네, 결국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기사들 보니까 뭔가 미묘한 신경전처럼 보이죠 지금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련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미국이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그 조치를 높였어요. 일본 여행 가지 말라는 미국 2달 앞둔 도쿄올림픽 직격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행 경보 단계 4단계는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여행 금지 단계인데요. 일본을 포함시킨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긴 가되 좀 주의하세요. 뭐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4단계까지 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백신을 맞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이런 위험이 있다. 일본 정부 당황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입국 막힌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올림픽 미국에서 선수단 안 보낸다 뭐 이런 의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지금. 근데 일본으로서는 당황할 상황인 거죠. 자,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l, I mean, if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of course there's a concern. That's up to the Japanese authorities what they're going to do in their country during the Olympic season. パラリンピックの競技大会の開催を実現するとの日本政府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には何ら変更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자, 도쿄올림픽은요. 그 개최 여부 자체도 관심이지만요. 내년 초에 열리는 또 다른 올림픽.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도쿄 취소되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보이콧하는 건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죠. 올림픽은 인류 코로나 극복의 상징, 확산을 못 막은 중국이 개최하는데 참여한다. 부적절하다. 미국 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게 중국 기원설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일각의 목소리긴 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민 교수. 네. 이거 다른 나라한테도 영향이 있겠는데요? 만약 이런 결정이라면요?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큰 게요. 지금 7월 23일이 이제 올림픽 개최를 하게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이 금지를 할 수 있는 상위의 단계를 발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지니까 뭐 사실상 가지 말라는 소리도 들려요. 네, 미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 상황인데 물론 이것만으로 일본 내 올림픽을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빼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일본 내의 여론인데요. 일본 내에서 아사히 신문이 조사한 여론을 보니까 이번에 도쿄올림픽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 그리고 한 차례 연기를 했지만 추가로 더 재연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도 이 올림픽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여론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까지 여행 금지로 격상을 시키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공산이 크겠는데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치러지게 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국민들 전 세계에서 바라보기에 올림픽이 중단됐다가 치러지게 되는 도쿄올림픽이 만약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처음으로 치러지게 되는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의 올림픽이 이게 베이징에서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베이징에서 가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 문제까지 이 인권 문제도 들고 나오는 터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아마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다시 연기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년도에 있게 되는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국제 문제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요. 도쿄올림픽,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굉장한 축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위기가 살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요. 이 기사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의 실세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지난 18일 얘기예요. 뭐 인권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국가 수반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를 예우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이렇게 들린 겁니다. 이게요. 요거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 굉장히 공들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동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코로나 극복도 과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미국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겉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어떤 현상들 원인들은 지금 앞에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압박, 전방위적인 압박과 견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로만 따져보면 일본이 오늘만 해도 4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 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을 비하면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확진자가 나오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예. 그 자체만으로도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냐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 그 뒤에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어진 중국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압박을 지금 최종 목표는 거기에 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중국을 향한 정치적인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 진행되는 과정에 도쿄올림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 패권 전쟁에 굉장히 끝에는 이 북경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예.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봐주느냐? 7월 1일 공산당 100주년 창건 기념회를 중국에서 한 이후에는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는 부분들로 지금 작전이 짜여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에 가장 최고점이 가는 내년도에는 저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패권 전쟁이 심할 것 같고요. 예. 올림픽이라는 게 항상 최첨단 기술의 집합지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의 극복을 떠나서 중국은 북경 올림픽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5G, 6G의 첨단 기술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번 북경 올림픽을 예.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하려는 지금 아주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그냥 바이든이 좌시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그 차원에서 보이콧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인 변호사. 네. 그러니까 보이콧은 참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참석을 안 할 경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우리는 또? 눈치를 봐야지 될 것 같은 상황이긴 중국과 또 한데요. 미국 사이에 우리가 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이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것까지 또 가운데 껴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이콧이 또 나온다면은요? 최하공. 그러니까 중요해진 게 뭐냐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느냐가 굉장히 큰 근데 뭐 이벤트가 지금은 될 뭐 수 별 있습니다. 소식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7월 달 창건대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8월 달에 베이다이어 회의 끝나고 나서 예. 그 한 2달 정도 남거든요. 그다음에 11월부터는 북경 올림픽에 바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어떻게 할지 한번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노쇼, 백신 노쇼와 관련돼 있는데요. 노쇼 백신 내일부터 네이버 카카오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자녀 백신 검색됩니다. 본인만 가능하고요. 30세 미만은 안 됩니다. 당일 접촉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